요거 부동산 상가 임대 사업. 요거를 제가 카페에 부동산 상가 임대업 해가지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상가를 하나 조그만 걸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 거 세금 신고하는 김에 여기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는 거 하고 부동산 상가 임대업 할 때 장부 쓰는 방법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하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순서가 쭉 있어요. 맨 위에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간편장부 쓰는 방법, 복식장부 쓰는 방법 다 있죠. 요거 보고 이제 장부 쓰시면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파트를 3개로 나눠서 할 건데, 첫 번째 파트가 요거였고 장부 쓰는 거,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부가세 신고하는 거, 오늘 하는 게 부가세 신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거, 그게 5월 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개 정리하면 여러분 뭐 부동산 상가 임대업 하는데 세금 문제는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가 임대는 그나마 좀 간단해가지고 거래할 게 많지 않아서 그나마 좀 직접 하기 괜찮은 업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두 번째 파트고, 상가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그래서 제 거 지금 신고를 하면서 같이 볼 거고요. 상가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 순서로 준비했어요. 밑에 순서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원래 이거 어제까지 해드리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두 가지 복병을 만나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거 확인하느라고. 좀 어렵더라고요. 특히 이 두 번째 복병이 좀 어려운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잘 할 수 있겠죠? 바로 시작을 할게요. 상가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고요. 제 거 지금 신고하는 거 그냥 같이 할 거고, 일반과세자, 저 일반과세자거든요. 근데 상가 임대 사업을 간이과세자로 할 수도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하신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 전에 일반과세자라도 그 전에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 보시면, 일단은 부가세 신고니까 부가세를 알아야 되잖아요. 부가세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따라만 하시면은 매번 반복되겠죠. 뭐 남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꼭 부가세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부가세는 여기 맨 위에 정리해 놓은 거에 세금 0번에 세금의 정석, 여기 들어가시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제가 사업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4가지 세금을 여기다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서 종합소득세 말고 부가가치세, 요거 여기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개념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가세를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 방법인데, 부가세 신고 방법은 사실 오늘 제가 제 거 하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다 해놨어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다 정리를 해놔서 방금 여기 정리해 놓은 거에 세금 4-2번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3번에 부가세 신고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1번하고 3-2번에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2-B번하고 3-2-10번, 여기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과세자이신 분들은 요거 2개, 3-1번하고 3-2번 보고 하시면 되는데, 둘 다 보시면 좋은데 중복되는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좀 귀찮으면 그냥 3-2번만 보셔도 돼요. 요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분들은 3-2-B번이 작년에 정리한 건데, 올해 2021년 거 지금 신고하는 게 이상하죠. 작년에 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법이 바뀌면서 중간에 바뀌어가지고 법이, 그 중간에 바뀐 것 때문에 지금 상반기 하반기 구분하고 난리 났어요. 되게 이상해요. 메뉴도 이상하고. 그 올해 신고하시는 건 요거 보시고요. 내년엔 다시 이걸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 부가세 신고는 요거 보고 하시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 전에 이제 장부를 써야 된다고 여기 써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가 임대 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하고 종합소득세예요. 그죠? 근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는 방식이, 이제 신고하는 원리가 이제 증빙으로 신고하잖아. 그러니까 부가세는 증빙으로 신고하는 거거든요. 매출에 대한 그 증빙을 다 합쳐서 거기에서 매출세액을 구하고, 매입에 대한 증빙을 다 취합해가지고 거기에서 매입세액을 구하고, 그래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소득세는 증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증빙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장부를 쓰고 그 장부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부하고 부가세는 뭐 상관은 없어요. 그죠? 부가세 신고를 장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장부를 마무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2021년 거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2021년에 장부를 마무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액을 신고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매출액을 나중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 매출액을 신고해야 되는데, 수익금액을 신고하죠. 그 수익금액이
여기 부가세 신고했을 때 수익금액하고 맞아야 돼. 매출액이. 당연히 맞아야겠죠. 작년 1년치에 대한 그 매출액이니까. 부가세 할 때는 뭐 1,000만 원인데 소득세 할 때는 900만 원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장부를 써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그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장부를 가지고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기 전에 장부를 정리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오늘 저번에 앞에 영상에서 장부를 쓰는 걸 보여드렸는데 장부는 매년 말에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부 결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제 임대사업자 장부를 가지고 결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장부를 저번에 만드는 걸 같이 만들었죠. 근데 그 장부를 공유를 안 했는데, 그 장부는 여기다가 제가 첨부를 할게요. 오늘 이거 끝나고 여기다 첨부를 하고 참고를 하시고요. 제 장부를 여러분 새로 장부 쓰실 분들은 여기 회계 1번에 있으니까 회계 1번에 첨부된 엑셀 파일, 여기 간편장부, 복식장부 다 돼요. 뭐 임대사업자도 뭐 처음에 하실 때는 간편장부로 하시면 돼요. 간편장부로 기본적으로 하다가 이제 복식부기 의무자 되면 복식부기로 쓰시는 거니까 이 파일로 다 쓸 수 있고, 그 내용은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간편장부 쓰실 분들은 요거 보고 복식장부 쓰실 분들은 요거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부 그렇게 쓰시는데 저는 오늘은 장부 써놓은 거를 열게요. 요거예요. 저번에 쓴 장부인데요. 일단은 다 썼어요, 장부를. 그죠? 거래 내역을 전부 다 썼어요. 11월 달에 상가 사가지고 상가 등록하는 거랑 비용 쓰는 거랑 그 다음에 월세 들어오는 거랑 대출이자 내는 거랑 뭐 이것저것 중개 수수료랑 부가세랑 다 했잖아요. 간편장부로도 쓰고 복식장부로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이제 재무제표가 손익계산서는 상관이 없는데 재무상태표는 항상 결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산 전에는 이 금액이 이제 당기순손익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데 결산을 하고 나면 이게 빵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내년도 2021년이 끝나고 2022년 장부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서 지금 결산을 하는데, 결산하는 방법은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오늘은. 왜냐면 카페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회계에 6번 결산 방법, 장부를 마감하는 법 해가지고 해놨으니까 결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보고 결산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오늘 뭐 자세한 설명 없이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결산하는 방법은 일단 결산하는 날짜는 매년 12월 31일로 하면 돼요. 여기 결산 방법 여기다 또 써놨어요. 요거 누르면 아까 그 영상 나올 거예요. 결산 방법 이렇게 나오죠. 요거 결산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 보고 순서대로 쭉 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냥 할게요. 딴 거는 할 게 없고 뭐 지금 감가상각 처리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요거 단기순이익만 자본금으로 넣어주는 거, 그것만 할게요. 그게 이제 여기 5번에 있는 거, 위에 건 할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요 금액을 컨트롤 C 눌러가지고 단기순손익 금액을 복사해서 장부에다가 여기 12월 31일 쓰는데, 그냥 쓰면은 2022년이 나오니까 2021년 12월 31일 날짜로 해서 자무 결산, 그 다음에 금액을, 이거 지워지네.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값수로 붙여넣어야죠. 값수로 붙여넣으면 지금 마이너스예요. 음수로 나오고.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처음 상가 매수하면서 쓴 것만 많고 돈 들어온 건 별로 없으니까 적자가 난 거죠. 1,000만 원 적자가 난 거죠. 결손이 났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자본금 이렇게 입력하면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된 거죠. 여기 결산하고 나면 이게 빵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 뭐 결산하기 전에 사실 요거 합계잔액시산표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결산 영상을 보시고요. 결산을 한 거고 끝이에요. 간단하죠? 결산 끝났습니다. 장부 다 마무리된 거예요. 지금 작년치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 장부에 대한 설명은 저번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0번하고 1번 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상가임대 사업할 때, 사실 이 3번은 상가임대 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이 2번은 일반 다른 사분들도 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복병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 복병은 현금 영수증 변경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상가 매수할 때 아직은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매수를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12월 달에 했으니까 11월 달에 거래할 때 11월 22일 날 이제 그 잔금을 치렀거든요. 근데 이때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주소지가 없으니까 사업자 등록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랑 법무사 수수료를 이제 증빙을 받는데 현금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현금 영수증을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까 지출 증빙으로 못 받고 소득공제용으로 받았죠. 개인 전화번호로. 그러면 이거는 비용 처리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부가세 공제 환급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개인 걸로 받은 거를 지출 증빙용 사업자 번호로 바꿔야 돼요. 그 바꾸는 게
사실 홈택스에 메뉴가 있거든요. 메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FAQ에 12번 현금 영수증의 모든 것 해서 정리해 놓은 거에 여기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지출증빙, 변경 방법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7번에. 요거 보고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7번에 어떻게 하는지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보시고 이렇게 좀 홈택스 가가지고 조회발급 가서 현금 영수증 수정 가가지고 지출증빙 거래지정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저번에 라이브 할 때 하도 안 돼가지고 국세청에 문의를 했더니 국세상담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2021년 8월 1일부로 홈택스에서는 정정이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근데 참 아쉬워 이런 게, 그죠? 홈택스 메뉴가 다 있고 들어가면은 이 메뉴는 여기에서는 뭐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소득공제를 지출증빙으로 바꾸는 겁니다. 지출증빙을 소득공제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가 다 돼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물어봤더니 8월 1일부로 안 된대요. 안 돼서 이제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해가지고 요청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저희 지역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가지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담당자 연결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렸더니 번거로워요. 사업자번호 다 확인하고 이거를 다 뽑아가지고 현금 영수증 내역 다 뽑아가지고 팩스로 다, 메일도 안 된다 그러고 팩스로 다 보내드려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막 이래서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이거 왜 시스템이 있는데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그래서 요거 지금 현금 영수증 변경이 안 된다. 저게 돼야 부가세 낸 거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빙이 없으면 안 돼요. 부가세 신고는 증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받은 현금 영수증으로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걸 바꾼 다음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건 했죠. 복병일 현금 영수증 바꾸는 거 안 된다.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병은 중개수수료가 있잖아요. 제가 공인중개사에도 낸 게 있고 법무사한테도 낸 중개수수료, 그죠? 근데 그 중개수수료에 이게 과세사업자시니까 부가세를 냈단 말이에요, 추가로. 근데 그 부가세를 저는 당연히 이제 내가 일반과세자고 거래상대방도 일반과세자니까 내가 부가세 낸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 더 내서 110만 원 내잖아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받으면 그 10만 원은 당연히 돌려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그 내가 상가 매입할 때 그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이 있잖아요. 근데 토지는 면세고 건물이 과세니까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 면세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낸 거를 공제를 안 해준대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럼 받질 말아야지 부가세를. 면세 매입하는데 왜 부가세를 받아놓고 그거는 공제를 안 해준다는 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여기 예스노님께서 이렇게 댓글로 알려주셔서, 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알려주셔서 국세청에다가 이제 밑에 질문을 했어요. 상가 매수 하려면은 뭐 안분해가지고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대요. 맞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안분을 하는지 막 찾아봤더니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안분하는 게. 그래가지고 지금 안분해야 된다는 내용은 부가세법 29조 9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가 매입할 때, 매수할 때요, 보시면 거래할 때 계약서에 토지분이 얼마고,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이걸 샀는데 1억 8,700만 원짜리를 샀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토지가 1억이고 건물이 8,7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근데 제 거에는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를 안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공인중개사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좀 여쭤봤더니 이게 지금 안분이 안 돼 있는 이유가, 제가 일반 과세자한테 상가 매수를 했으면 그 거래에서는 이제 부가세가 원래 발생이 돼야 되니까 이거에 10% 부가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토지분 빼고 건물분만 빼가지고 건물분에 대해서 10%, 예를 들어서 토지가 1억이고 건물이 8,700이면 870만 원 부가세가 발생되는 걸로 거래를 해가지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구분을 해놓는데, 저는 이걸 간이과세자분한테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한테 매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니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중개사분께서 이거를 확인을 해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는데, 그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뭐 자기네들이 할 건 아니고 이제 필요하면 제가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 세무사, 국세청 뭐 그쪽에 알아봐야 된다고, 이게 세금 관련해서 돼 있는 거라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이 안분하는 그 법이 아까 보셨듯이 세법에 있어요. 부가세법이랑 소득세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하는 게 맞고 세무대리인 써서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 세무대리인 써서 하려 그러니까 한 20만 원, 30만 원 최소한 그 정도는 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분하는 게 좀 복잡하대요. 복잡해요. 여기 내용을 제가 그래서 세법을 다 가져와 봤는데 관련 세법을 못하겠어. 이거 보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세무대리인을 써서 하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공제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20만 원이 안 되거든요. 20만 원 안 돼요. 지금 부가세 지금 낸 게 공인중개사한테 드린 게 16만 8천 원. 그 다음에 저기 법무사님한테 드린 게 2만 4천 원이니까 이거 두 개 합치면은 19만 원인데 지금 19만 원 공제받는 것 중에서 안분해가지고 토지분이 만약에 10만 원이다 토지분이 그러면 10만 원 빼고 비율로 하는 건데 9만 원만 돌려받는 건데 내가 그 토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못 받고 이제 상가분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공제받는 건데 그거 계산하려고 세무대리인 그 비용을 20만 원, 30만 원 쓰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여러 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여쭤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제가 보기엔 잘 모르는 것 같아. 답을 해주시는데 그냥 계속 세법만 읽어주시고 세법 읽어주시는데 모르겠다고 했더니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라는데 아니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거 안분하려고 세무사 비용을 이렇게 쓰는 게 맞냐 그랬더니 답변 못 하시고 그냥 어떤 분은 금액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신고해도 괜찮을 거예요.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죄송하다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래는 안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안분을 못 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 때문에 세무사 비용 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려고 모르겠어. 그냥 하면 이제 아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냥 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담당자분이 이걸 보시고 아 이거 안분해야 되는데 안분 안 했네 하고 연락을 저한테 줄 거래요.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시겠지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여러분 원래 안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서에 토지분하고 상가분이 구분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공인중개사분 말씀에 따르면 뭐 그분 한 분의 의견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 말씀에 따르면 잘 안 써있다 그러더라고. 그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서 안 써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 일반 과세자한테 매입할 때도 이제 포괄양수도로 해버리면 또 필요 없어져가지고 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하여튼 전화통화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분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는 해보는데 신고는 저 그냥 이대로 하려고 이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오고 어떻게 진행이 되면 그것까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어설프게 이거를 안분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원래는 이걸 안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분을 한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매수한 게 1억 8,700만 원인데 만약에 1억 8,700만 원 중에서 토지분이 1억이고 건물분이 8,700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안분이 되냐면 일단 비율을 나누면 지금 이거 곱하기 두 개 하면 비율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 퍼센트로 이거 나누기 얘는 똑같이 얘 나누기 선 이거 두 개 더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47% 53%대 47%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의 토지분은 이거 곱하기 53%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16만 8천 원에 50%니까 53%니까 9만 원이 맞네. 그리고 건물분은 요거잖아요. 4만 7천 원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세가 16만 8천 원을 냈지만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는 7만 8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에 쓸 때도 이제 다르게 써야 돼. 부가세 낸 거를 16만 8천 원을 이제 부가세로 내는 게 아니고 공급 대가가 185만 1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 수수료로 낸 게 185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원래 16만 8천 원 부가세로 낸 건데 그 중에서 9만 원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토지분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부가세를 7만 원으로 바꿔야죠. 7만 8,300원 이렇게 바꾸고 그러면은 공급 가액은 이제 나중에 비용 처리할 금액은 이것 빼기 요거 부가세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공급 가액을 요걸로 바꾸고 부가세를 요걸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되죠. 비용이 나중에 비용 처리할 때 요만큼의 부가세 이건 또 이게 숫자 바뀌었는데 이건 이제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부가세가 7만 8천 원. 그러니까 그 중개 수수료가 170만 원이 된 거고 177만 원이 된 거고 현금은 185만 원 나간 거고 중개 수수료가 7만 8천 원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분해서 장부 쓰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부 쓰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내용 다 말씀드렸고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게요.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 가가지고 요 순서대로 쭉 하면 되죠. 그럼 홈택스에 가가지고 일단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고 신고 방법은 제가 뭐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다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일반과세자로 상가 임대사업 신고하는 거고요. 신고하는 거는 신고 납부에 부가가치세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에 일반과세자니까 일반과세자에 정기신고 하시면 돼요. 정기신고 하시면 되고, 간이과세자분들은 보니까 따로 있더라. 정기신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요렇게, 그죠? 요게 근데 이걸로 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보통 그렇거든요. 정기신고를 하면 다 되고 이걸로 해도 되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요건 제가 간이과세자가 없어가지고 해보세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보고 제가 간이과세자 정리해드린 거 영상 보고 그거 보고 하시면 전혀 어려울 거 없을 거예요. 근데 해보시다가 좀 막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시고, 하여튼 일반과세자분들은 요거 정기신고 확정 예정, 그죠? 지금 확정 신고하는 거니까 여기 정기 신고에서 들어가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사업자 번호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쫙 뜨죠. 그리고 저는 지금 신고서 불러오게 하면 딱 뜰 거예요. 왜냐면 아까 좀 해보던 게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그냥 막 입력하다가 저기 끄고 나중에 다시 신고서 불러오게 해도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 제출까지 해도요. 제출한 다음에 다시 여기 와가지고 다시 새로 작성하게 하면 제출한 거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막 해보셔도 돼요. 막 해보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막 해보시고요. 처음엔 어려운데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제 사업자 번호를 넣을 건데, 넣으면은 이 밑에 주소지가 나와서 요건 노출이 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넣고 확인 누르고 저장 후 다음 이동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화면부터 이어서 할게요.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확인 누르면, 사업자 번호 넣고 확인 누르면 작성 중인 신고서가 존재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확인 누르면 그 신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처음 나오는 화면이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입력 서식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제출할 건지 여기서 선택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표시된 것들만 하시면 거의 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이번에 고정자산 매입한 게 있어가지고 요거만 따로 체크를 했고요. 요게 아마 체크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저도 다음 부가세 신고부터는 요거 체크 안 하겠죠. 뭐 특별히 뭐 건물이나 자동차 고정자산 매입한 게 없으면 체크 안 할 건데, 요것도 뒤에서 좀 봐야 돼. 왜냐면 요거 체크해도 입력하는 게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입력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체크했는데 저기 입력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체크하고 진행해 볼게요. 그 다음에 혹시 좀 다르게 나오면 요 정도 입력하면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홈택스로 하면 10,000원씩 깎아주는 게 있으니까 요것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예전 고지 낸 거 있으면 아마 체크 될 거고, 그대로 해가지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도 선택했다고 관련 증빙 서류 내라는데, 계약서랑 대금 입금 내역 이런 거 내라고 하죠. 건물 샀을 때 요거는 나중에 내면 되니까 이렇게 내면 되고, 제출하는 경로는 신고 납부에 부가가치세에 기타 증빙 서류에 증빙 제출 서류, 증빙 서류 제출, 여기 가서 제출하면 되고 그래서 확인 누르면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화면이잖아요. 요거는 다 설명드렸죠. 앞에서 어디에서 보면 되는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이제 과세표준, 그러니까 매출액 입력하는 게 여기 있고요. 매출액 입력하고, 그 다음에 매입액 입력하고, 그 다음에 뭐 세액공제나 경감 받는 게 있으면 여기다가 입력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계산이 다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입력하는 거죠. 저 이거를 불러오기 했는데 진짜 착각했네. 불러오기 하지 말고 새로 입력할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 입력하는 걸로. 왜 불러오기를 했지? 아까 대충 막 입력한 거거든요. 싹 리셋되게 새로 작성하기 왔고요. 여기 이제 새로 작성하게 하니까 여기 또 체크가 안 돼 있죠. 근데 저는 요번에 고정자산 매입한 게 있으니까 요거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할게요. 거의 알아서 잘 나오더라고요. 내가 내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와서 이제 여기에서 요거 부가세 신고는 매출액 해서 매출세액 구하고, 그 다음에 매입액 정리해서 매입세액 구하고, 그래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좀 더 빼주는 거, 세액공제나 경감해주는 게 있으면 여기다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여기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까 확인해가지고 밑에다가 환급 받으면 환급 받는 계좌번호 쓰고,
뭐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쓰는데 아마 상가임대는 밑에는 상관없을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하는 거 보면은 뭐 간편 신고네 뭐 어떻게 돼 있는데 하나도 안 간편해. 훨씬 복잡해. 무슨 내용인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지금 뭔가 많아 보이지만 이게 되게 깔끔한 거예요. 뭐냐면 자, 매출액을 지금 구하는 거거든요. 매출액을 여기다가 입력하는데 매출액을 증빙별로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는 증빙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준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해 준 거, 매출 일으킨 거, 그 다음에 기타는 그냥 아무것도 발급 안 한 그냥 순수 현금으로 매출 일으킨 거, 요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출한 거, 영세율인데 뭐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도 있나 보네. 세금계산서 발급한 게 있으면 여기, 뭐 영세율 기타는 여기,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매출 난 걸 보면 지금 상가 임대사업 하시면 뭐 다 비슷하시겠지만 매출 나는 게 뭐 월세 받는 거잖아요. 한 달에 저는 70만 원에 부가세 더해서 77만 원씩 받고 있는데 이 월세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는 12월 달에 한 번 받았어요. 11월 달에 사업자 등록하고 임차인 구해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월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증빙을 끊어줘야 되잖아. 그거를 제가 증빙을 끊어줬죠.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못 끊어주고 깜빡하고 있다가 요렇게 요걸 종이로 끊어줬어요. 여기다가 입력해가지고 출력해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스캔이 아니고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카톡에 붙여넣기 해서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세무사에 보내면 요거 가지고 이제 종이 신고서 입력하면 되니까. 아니면 뽑아서 드려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고 12월 1일자로 작성일자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작성일자 12월 1일이면 나는 12월 매출이고 그분은 12월 지출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상호는 제가 바꾼 거예요. 사업자 번호를 원래 다른 분인데 드러나면 안 되니까 제 상호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입력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뭐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매출이 하나 있는데 매출이 세금계산서인데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다.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해준 매출을 여기다가 입력하려면 작성하기를 누른 다음에 전자로 발급한 게 있으면 그냥 불러오기 누르면 끝나요. 근데 저는 전자로 발급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종이로 발급한 거는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일일이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요거를 네, 거래처 번호, 우리 임차인의 사업자 번호를 여기다가, 과세 구분은 이제 과세죠. 지금 과세 거래고 사업자 등록 번호가 889-3300-492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나오죠. 자모 사업자고 매수는 제가 한 번 끊어줬으니까 한 건 다 취합하는 거예요. 6건이면 6개라고 쓰고 그 사업자 번호별로 취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건이면 6건, 그러면 70만원씩.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니까, 공급 가액이 요거죠. 70만원. 그래서 여기다가 70만원. 이렇게 하면은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죠. 7만원.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입력 내용 추가를 누르면 요 내역이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뭐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으면 여기다가 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입력 완료 누르면 이제 다시 첫 화면으로 들어와서 매출액이 여기 하나가 나왔죠. 근데 저는 작년 1년 동안 매출이 요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현금 영수증 매출이나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 입력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영상 있죠. 세금 4-2번에 부가가치세 여기 보시면 여기 3-2번 부가세 신고 방법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있거든요. 요거랑 같이 좀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입력하는 거는 그렇게 조회해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뭐 그 정도겠죠? 상가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뭐 세금 계산서 아니면 거의 현금 영수증, 뭐 신용카드도 거의 안 받으실 것 같고, 그죠? 현금 영수증 끊어주시면 거의 세금 계산서니까 세금 계산서로 하시면 되고요. 뭐 영세율 이런 거 해당 안 될 테니까. 그러면 끝.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명세 작성하는 게 있는데 이거 잠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지금 매출을 총 70만 원을 입력했잖아요. 저는 1년치 매출을 6개월치 매출을 70만 원을 입력했는데 그게
지금 사업자 번호를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자 번호에 업종이 저는 하나니까 이 하나의 업종에다가 다 70만 원으로 넣을 건데 업종이 2개 이상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의 사업자에다가 막 이 사업자로 부동산 인beop을 하지만 뭐 음식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안 되는데 하여튼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그 음식점 업종 코드를 여기다 넣고 내 전체 매출 중에서 음식점의 매출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업종별로 매출이 얼마인지 구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가로 전부 다 70만 원 입력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 과세 표준하고 매출세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매입한 걸 입력하는데, 매입한 거는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 그러니까 매입할 때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지출을 하는데, 지출할 때 신용카드를 쓸 수도 있고, 현금 주고 세금 계산서 받을 수도 있고, 뭐 계좌이체하고 뭐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걸 쓰면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땐 다른 건 안 쓰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 들어가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거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이제 현금, 여기 또 들어가면 현금 영수증 한 것까지 여기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전 변동 수령명세서라고 돼 있는데,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 한 거는 여기서 하나씩 입력하면 되고, 사업용 신용카드는 여기서 조회하면 나오는 거 보고 쓰면 되고, 현금 영수증은 여기 조회하기 누르면 이제 조회가 되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 바꿔놓으면 사업자 등록번호에 사업자 등록자로 이렇게 사업자로 지출증빙으로 바꿔놓으면 기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나와요. 이렇게, 그죠? 제가 장부에 쓴 금액이랑 똑같이 나오죠. 근데 문제는 안분을 해야 되면 부가세가 아까 이게 하나는 19만 얼마인데 하여튼 53대 47 비율로 나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안분한 금액을 여기다 입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요걸 보고 이제 여기다 입력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안분한 금액을 입력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까 그 관할 세무서 담당자분이 이거를 안분을 해서 공급 대가를 안분을 해서 공급 가액을 안분을 해서 공급 가액을 여기다가 입력해 가지고 세액이 그렇게 나오게 입력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좀 이상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원래 이렇게 나오면, 아니 또 없어졌네. 그러니까 원래 금액을 입력하고 이 밑에서 빼는 것 같은데, 홈택스 시스템을 보면 예를 들면 지금 192만 3천 원이잖아요. 공급 가액이 두 건 합쳐가지고, 그러면 거래 건수가 2건이고 192만 3천 원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제 이게 원래 안분하기 전에 공급 가액하고 세액인데, 이 밑에 보면은 위 합계 금액 중에 면세분 매입 금액, 면세 사용 금액이 있는 경우는 아래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여기다 쓰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화로 물어본 거라 제가 뭐 질문이 잘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해봤거든요. 공통 매입 세액 중 면세 사용 금액 일반 매입, 이게 아닐까, 아니면 공통 면세 세액 중 면세 사용 금액 고정자산 매입, 이건가? 고정자산 매입. 만약에 그렇다면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공급 가액이 100만 원이 면세분이다. 그러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액은 자동으로 계산 안 되네. 10만 원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지금 세액이 원래 19만 2,300원인데 이 10만 원이 아마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죠? 10만 원이 빠진 9만 2,300원만 나오죠. 공급 가액도 이게 바뀌네요. 92만 3천 원으로. 입력 완료를 누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국세청 직원분이 답변해 주신 거랑 똑같이 되네요. 예, 그냥 92만 3천 원만 입력한 거나 아니면 제가 밑에서 안분해가지고 입력한 거나 똑같이 되죠. 근데 저는 그냥 전액을 다 입력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볼게요. 여러분은 안분해서 입력하세요. 안분은 네, 세무대리한테 맡겨서 해야 된대요. 계속 제가 이런 거는 좀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말씀드렸더니 모르겠대요. 없대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죠. 매입세. 근데 제가 장부에 여러 가지 비용을 썼는데, 장부에 이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쓴 게 많잖아요. 뭐 인지대, 취득세 뭐 했는데 얘네들은 다 증빙이 없거든.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는 필요 없어. 증빙받은 거 2개밖에 없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랑 그 다음에 법무사 수수료, 요것만 현금 영수증 받은 거기 때문에 요 2개만 쓰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끝났죠.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7만 원이고요. 매입에 대한 부가세가 19만 2천 원이니까 저는 부가세를 돌려받죠. 낸 게 더 많으니까. 저는 일반 과세자니까 12만 2천 원 환급 받을 거예요. 제가 환급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챙겨야죠. 여기 공제세액 해주는 거, 세액공제 해주는 거 여기 작성하기 들어가면은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우리가 홈택스로 신고를 하면 10,000원을 더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 10,000원 그냥 나온 거 두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임대업은 해당이 안 되니까 다 넘어가고 입력 완료 누르면 10,000원이 추가가 됐죠. 예, 10,000원이 추가가 됐는데 이걸 환급을 해주네. 10,000원도 원래 세액공제 환급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제할 거 있으면 공제만 해주고 환급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나 이것도? 좋네요. 10,000원 환급을 해주네요. 원래 얘는 해주나? 안 해주는 게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12만 2,300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10,000원 더 받아서 13만 2,300원을 받게 됐습니다. 끝이에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환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 활성화가 됐죠. 저 계좌번호를 예,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신고서 입력 완료 하면은 제출이 되려나? 이게 왜 제가 걱정이 되냐면 안 해봤는데 아까도 세금계산서 수치분 고정자산 매입 아까 있다고 그러니까 고정자산 매입한 게 있다고 아까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입력하는 게 없어갖고 만약에 그거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은 여기다 입력하면 되는데 지금 세금계산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입력이 안 돼. 입력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다 뭘 입력해. 그래가지고 그냥 신고서 입력 완료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오류가 안 뜨네. 오류 뜨죠. 지금 메시지 오류 유형해서 오류 경고 안내 뭐 항상 소득세 신고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오류가 지금 보면은 오류라고 떠요. 그러면 오류라고 뜰 때는 신고서 제출이 안 돼. 불가능이야. 그래서 반드시 수정을 해야 돼. 경고나 안내로 뜨면 그냥 무시하고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류로 뜨면은 안 돼요. 이 오류 사유가 뭔지 여기 보면은 과세표준 명세서에 부동산 관련 매출 금액이 입력되었으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까 과세표준 명세에서 제가 부동산 임대업 업종으로 매출액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걸 제출해야 된대요. 이 문제네. 그러면 일단은 이 전 단계로 가서 여기에서 서류가 빠진 거죠. 뭐가?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서류 이름이 뭐였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체크해놨었는데 왜 안 나와? 어디서 하는 걸까요 저거를? 부동산 과세표준 들어가면 여기 있나? 부동산 여기 없죠. 이걸 어디서 입력하지? 밑에 있나? 여기 없고 메뉴를 볼까요? 메뉴를 보면은 메뉴에도 없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거 아세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앞에서 체크를 했는데 어디서 제출해야 되지? 카드 매출 입력하는 데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카드 매출에 있어요. 그게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 입력하는데 여기 있네. 참네. 이게 왜 여기 있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다시 나중에 편집해야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요. 여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에 작성하기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확인하기 누르시면은 여기 있죠? 네,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자연스러웠죠? 편집해야지. 티 안 나게. 요렇게 여기에서 이제 명세서라는 게 세부 내역을 쓰는 거잖아요. 제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세부 내역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 주소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거 가릴게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부동산 수익 금액 합계. 저도 또 처음 보는 거라. 근데 이건 임차인 조회하고 해야 되네? 임차인 주민번호 알아야 되네, 그러면. 상호도 알아야 되고. 이거 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안 나오는데? 임차인 조회를 눌러도 안 나와요. 이거구나. 보시면 임차인 조회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냐면 임차인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직전기 임대사항 명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이라 그런 것 같고 작성 시 유의사항 잠깐 볼까요? 뭐 나와 있나 보시고 여기다가 아마 내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입력을 하고 그냥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대충 뭐 갱신일 뭐 이런 거 놔두고 동호수 뭐 대충 뭐 해볼게요. 대충 면적 100 대충 할게요.
보증금, 월 임대료 이렇게 임대수익 금액 월 임대료 합계를 자동 계산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야 얘네 이거 임대수익 금액에 보증금 이자 받는 거야? 13,150원을 간주 임대료 이렇게 받네. 내야 되네 진짜. 월 임대료가 70만 원인데 월 임대료 합계가 왜 근데 140만 원이 되죠? 왜 140만 원이 되지? 이상한데? 다시 입력해 볼게요. 아까 뭐라고 나왔었는데 임대 수익 금액을 월 임대료 합계를 자동 계산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계산하지?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 미리 공부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 미리 다 해볼 걸 제출까지. 이 월 임대료 합계액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지금 2달치로 잡혀있나? 아 2달치로 잡혀있나 보다. 제가 사업자 등록 11월로 해가지고 2달치로 잡혀있나 보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지금 자동으로 하는 게 10만인데 취소하면 안 잡히니까 합계액도 그렇겠죠? 지금 2달치로 얘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11월에는 그 임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계약한 날짜를 쓸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왜 쓸 수가 없게 돼 있을까요? 날짜 기준이 이상한데 잠깐만 위에 메뉴에 뭐가 있나? 없는데 다시 보면은 갱신일 입력 도움말이 있는데 이렇게 이 날짜에 따라서 지금 이자가 달라질 거라서 날짜를 여기 입력해야 될 것 같은데 날짜 입력이 안 되는데요? 일자 수정이 있구나 밑에. 갱신일 입주일 태거의 미입력 시 보증금 이자 월 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게 2달로 나왔고 제가 사업기간 2달이니까 임차인이 신고 대상 과세기간 중에 입주 또는 퇴거한 경우 일자 수정 버튼을 눌러 입주일 또는 퇴거일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르면 이제 되나보다. 된다. 그러면 입주일을 12월 1일로 할게요. 12월 저는 12월부터 임대료 받았으니까 2021년 12월 1일 이러면 자동으로 해도 이제 70만 원이죠. 퇴거일은 없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이거 맞겠죠? 20, 100, 1000만, 10만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해도 70만 원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입력 내용 추가 누르면 이제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고 사실 지금 중요한 거는 요거잖아요. 요거 위에서 뭐 다른 거 면적이랑 이런 거보다도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 보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더 내야 되네. 그러면 아까 결산한 거 다시 해야 되네. 장부에도 이거 써야죠.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씩 또 수입으로 잡아야 되네요. 제 매출액으로. 진짜 이거를 그러면 장부에다가 쓸게요. 날짜는 똑같이 12월 1일 날 매월 1일 날 간주 임대료로 할게요. 근데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까 편하긴 하다. 그죠? 이렇게 웬일로 이렇게 친절하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네요. 1191원. 이거 매출액이죠. 네. 근데 현금 안 들어오는데 이거 장부 쓰는 것도 웃기네. 매출액인데 매출액이잖아요. 수익 금액으로 잡아야 되니까 장부에 수익 금액으로 써야 되는데 뭐 임대 수익. 근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는데 이걸 현금으로 쓴다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아닌데 간주 임대료니까 장부에 어떻게 써야 되지? 간주 임대료는? 간주 임대료는 없는 거를 지금 수익으로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거래는 두 개로 쪼개지니까 이렇게 쓰는데 얘는 안 쪼개지잖아. 그냥 매출만 잡히는 거잖아. 10,000원이라는 매출만. 다른 거래가 없잖아. 그러면 복식장부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요. 현금이 실제로 안 들어왔는데 이건 제가 국세청에 물어볼게요. 이 간주 임대료에 장부를 어떻게 써야 되냐. 분계가 안 되잖아요. 거래라는 게 뭔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방적으로 수입만 잡는 거고 없잖아. 돈 들어오는 거 없잖아. 10,000원. 일단 이렇게 쓰고요. 잠깐만 2021년으로 써야죠. 이렇게 쓰면은 아까 금액이 틀어진 거예요. 지금 그 아까 결산했을 때 이거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결산해야 돼. 요약에 가서 지금 이 금액으로 다시 해야 돼요. 이 금액이 달라져가지고 여기다가 값으로 붙여넣기 하면 이제 결산됐습니다. 방금 넣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다시 0으로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간주 임대료라는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분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거는 물어볼게요. 제가 국세청에 물어보고 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됐다. 부가세 신고하러 다시 여기 와서 저장 후 다 됐죠. 이제 간주 임대료까지 해가지고 한 달 임대 수입 매출이 71,000원이다 71만 원이다 이렇게 된 거고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입력 완료 누르면 된 거고 신고서 입력 완료
잠깐만 한번 보고 한번 볼게요. 이제 다 됐으니까. 근데 희한하네. 여기 왜 안 들어와? 3번에 10,000원이 10,000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됐고, 잠깐만, 부동산 임대 보증금 이자 합계액 10,000원을 기타 정규 영수증 금액에 포함시켜야 여기다 입력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 금액, 방금 계산한 금액을 제가 입력을 안 해가지고 여기를 기타에다 넣으라는 거죠. 기타 매출에다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이 있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는데 그거 말고 기타 현금 매출로 넣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10191 이걸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까지 내라는 거지. 아니,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왜 내라는 거야. 좀 이상한 것 같아. 간주임대료에 부가세 내는 거는 이제 법을 너무 몰라서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내야 돼요. 그러면은 장부 또 잘못 썼네. 여기다가 2개 더한 값을 썼어야 되는데, 그죠? 더한 값이니까 장부 다시 한 번만 쓸게요. 부가세가 있는 거니까 10191에다가 이걸 더해야죠.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여기다가 간주임대료에다가 이거는 더하기 19101에다가 1019 이렇게 더하기 여기가 더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이거를 부가세가 있는 걸로 해야 되고, 그러면은 또 좀 틀어지죠. 여기다가 현금이 일단은 안 들어왔지만 들어온 걸로 하라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이 올 것 같아. 왠지 들어오지도 않은 현금을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지금 내야 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익 금액은 매출액은 10,000원이고 부가세는 내가 받은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죠. 부가세 예수금으로 가야죠. 부가세 예수금이 1,019원 이렇게 되면 이제 장부 다 됐죠. 그리고 공급 가액은 똑같이 들어가서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은 틀어진 거 없는데 이제 소수점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결산해 줄게요. 이거 지우고 요 금액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 값으로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부 된 거예요. 잘 됐어요. 간주임대료까지. 그래서 간주임대료까지 하게 됐네요. 간주임대료까지 하면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710,000원. 그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에도 이거 넣어야지. 710,000원 들어가서 숫자를 다시 바꿔야 돼요. 지금 710,000원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710191 이거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네, 나머지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입력 완료 눌러볼까요? 됐다. 그러면은 신고서 제출해가지고 이제 요약이 있는데 한번 보면은 매출세액 합계가 지금 70,000원, 그죠? 월세 한번 받은 거랑 간주임대로 해가지고 71,000원. 그 다음에 매입세액 합계가 190,000원. 그 다음에 경감공제세액 10,000원 해가지고 이거 돌려주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 빼기 이거 해서 마이너스 13,000원 해서 요거를 환급해준다. 그리고 요거 신고서 제출하기 누르면 이제 저는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아까 세금계산서 입력할 때 제 걸로 입력했잖아요. 실제 거래처로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제출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제출하셔도 돼요. 제출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내용 보시고 뭐 이상 없는 거 확인한 다음에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뭐 누르면 끝나는 거죠. 신고 내역 조회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거는 이제 언제든지 다시 조회할 수 있고 다시 신고할 수 있어요. 1월 25일 전에 언제든지 다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출하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제 납부를 해버리면 다시 신고하기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좀 복잡했어. 그래서 납부는 조금 미뤄두시고, 혹시 모르니까 혹시 좀 중간에 잘못된 거 찾아서 수정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니면 먼저 조회하는 거 먼저. 근데 내가 납부한 거, 제출한 거 조회하려면 신고 납부에 부가가치세 가셔가지고 여기에 이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위에 메뉴가 우리 바뀌어가지고 메뉴가 되게 이뻐졌네요. 작년보다. 근데 여기 신고 내역 조회 요거 누르시면은 밑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신고한 날짜,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 포함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내가 지금 신고한 그 사업자 번호 이렇게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은 나와요. 방금 신고한 게. 그래서 신고서를 보면은 신고서 내역이 쭉 나오고요. 쭉 나오죠. 방금 신고한 게
그래서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면 세무대리인이 이렇게 뽑아주죠. 이렇게 쭉 뽑아주면은 요거 보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보면은 여기서도 볼 수 있죠. 매출액이 7만원에 만원 해가지고 71만원, 거기에 대한 세금이 7만 1천원, 그 다음에 매입액이 192만원에 대해서 이제 매입세액이 19만 2천원, 그래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해서 12만 1천원 돌려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세액공제 만원까지 해가지고 13만원 돌려받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신고서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내야 되는데 지금 알아서 제출된 걸로 뭐 돼 있고, 이제 나중에 아까 그 고정자산 했으면 고정자산 뭐 내야 된다고 했는데 좀 이따 잠깐만 얘기할게요. 그거 생각 못했네. 하여튼 그 다음에 접수증 요거 보시면, 접수증 보기 하면 이제 여기에 뭐 계좌번호랑 이런 거 나올 텐데 납부해야 되면, 저는 납부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만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첨부서류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는 계약서랑 뭐 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 고정자산 이번에 매입했으니까. 그럴 때는 신고 부속 증빙 서류에 가셔가지고 일단 어떤 신고서에다가 첨부를 할 건지 조회를 해야 되니까 사업자 번호로 다시 조회를 하고, 주민번호가 있으니까 주민번호 지우자. 조회를 하고, 그럼 여기 나왔죠. 여기다가 첨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아까 내야 된다고 했던 서류 있잖아요. 계약서랑 두 가지였는데 그거 이제 스캔해서 여기다 첨부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뭐 상가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한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여기까지 납부서 확인하는 방법에다가 첨부 파일 제출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부가세 다시 신고하는 거는 그냥 다시 하시면 돼요. 저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다 날려버릴게요. 홈택스 가셔가지고 신고 납부 가셔가지고 부가세 들어가셔서 정기신고 누르셔가지고 새로 작성하기 누르면, 사업자번호 눌러야 되나 보다. 이걸로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사업자를 선택해서 들어올까요? 그럼 사업장을 선택해서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부가세 들어가서 정기신고 제출했으니까 블록이 안 될 거고, 새로 작성하기 하면은 잠깐만, 그러면 조회한 다음에 확인 누른 다음에 하면 되겠다. 밑에 화면 가리고 그럼 될 것 같아. 여기에서 확인을 누르면 조회가 되고, 그냥 확인 누르면 되네. 확인 누르면 해당 기간에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있습니까? 다시 작성하겠습니까? 하면은 누르면 이제 기존 제출하신 신고서를 불러오려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확인 누르면 제출한 거 불러올 수도 있고, 새로 작성하려면 취소 누를 수도 있는데, 취소 누르면 새로 작성하는 건데, 저 그냥 확인 이따가 해가지고 수정을 할게요. 저 세금 계산서만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따 수정 다시 하는 걸로. 됐죠? 부가세 신고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할 게 더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장부를 또 건드려야 돼요.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장부에 써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하는 방법 했고, 이제 부가세 납부했잖아. 저는 납부는 안 하고 이제 공제 환급을 받을 건데, 어차피 받을 거니까 환급 받을 금액 지금 입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장부를 어떻게 쓰냐면, 요거까지 하고 채팅 볼게요. 지금 대급금, 예수금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세액공제 받은 것도, 이 세액공제 받은 것도 10,000원 받았잖아요. 이것도 다 수익금액에 잡아가지고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주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날짜가 1월 21일에 1월 25일로 할게요.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마지막 기간 날짜니까 1월 25일로 해가지고 자무에 일단은 세액공제 받는 거, 부가세 세액공제, 이거를 수익금액으로 잡아야 돼. 부가세 세액공제 10,000원 이 밑에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은 걸 일단 써줘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저기 간편장부에서는 이거를 매출액 말고 기타 수익금액으로 잡으면 되죠. 기타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그러면 간편장부에서는 여기 기타 수익금액으로 10,000원이 이제 잡히는 거고, 그죠? 여기 기간을 넣어서 그런데 기간 빼면 이제 올해 날짜로 들어가는 거니까 기간 빼면 10,000원이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0,000원은 현금으로 들어올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들어올 거지만 어차피 올 거니까 그냥 현금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기타 수익금액 아니면 정부지원금? 정부 지원금이 있나? 뭐 그런 계정이 있는데 정부라고 하면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계정이 되게 많네.
정부 보조금, 그죠? 정부 보조금이라는 계정으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정부 보조금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10,000원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끝났죠? 이제 올해 10,000원이 이렇게 들어온 걸 쓴 거고, 그 다음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재무상태표를 보면 지금 부가세 대급금이 있어요. 그죠? 지금 날짜 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잡아놨는데, 요약해서, 그죠? 12월 31일까지로 보면은 금액이 대급금이 얼마냐면, 대급금이라는 거는 내가 낸 거죠. 돌려받을 거.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부가세가 192,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채에 보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은 내가 손님들한테 받은 거, 내가 월세 받으면서 받고 간주임대로 받은 게 71,000원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내야 되는 거잖아. 부채잖아.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은 요거를 없애줘야 돼. 요거를 없애주고 요걸 없애주고. 그래서 이 계정을 1월 25일로 날짜를 저는 항상 부가세 신고일로 넣는데, 자모 부가세 뭐라 그럴까요? 부가세 신고라고 그냥 할게요. 아니면 부가세 이렇게 할까? 대급금 예수금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금액은 일단 여기는 안 넣어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자산 부채 계정이기 때문에 간편장부에 안 쓰니까 여기만 잘 넣으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날 이게 서로 상계를 시켜야 되니까,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부채 계정인데 그게 줄어드니까 다 상계시켜서 없앨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 금액을 뭘 쓰냐면, 이런 계정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12월 31일 날짜로 예수금 금액을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세요. 여기다가. 그리고 값으로 넣으면 이렇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 대급금도 상기시켜요. 대급금 하면은, 띄어쓰기 하면 안 되는데, 부가세 대급금 하면은 여기에다가 뭘 입력하냐면, 다시 부가세 대급금에 있지? 192,300원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오늘 얘기가 너무 좀 그렇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로 상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안 맞잖아요. 대차 차익이 121,000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10,000원 돌려받는 거는 사실 위에서 썼으니까, 10,000원 현금 들어오는 걸로 썼으니까 이거 빼고 130,000원 돌려받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10,000원은 썼으니까 이제 120,000원만 돌려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120,000원 돌려받는 거는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차변에다가 현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현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다가 부가세 신고 환급, 부가세 환급 이렇게 하고, 금액은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겠다. 192,000원 빼기 요거, 그쵸? 매입세액 빼기 매출세액 해가지고 환급 받는 거죠. 121,000원 요 금액. 그래서 여기에는 현금 들어오는 게 이 금액이다. 이렇게 해주면 깔끔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12월 31일까지로 보면 재무상태표 보시면은 장부에 대급금하고 예수금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간을 2022년 1월 25일이 포함되게 그냥 기간을 열고 보면 여기 이제 없어지죠. 예. 대급금 없어졌죠. 부가세 신고하고 나면 이거 없애야 되잖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예수금도, 부가세 예수금 왜 안 없어지지? 잠깐만. 부가세 예수금 왜 안 없어졌죠? 1월 달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70,000원이 남은 거는 제가 1월 장부를 여기다 썼거든요. 22년 1월 달에 월세 받은 거.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걸 지워버리면, 1월 달에 월세 받은 거 없으면 예수금이 없죠. 법원 재무상태표 보면 없죠. 예수금 없어졌죠? 예. 근데 날짜를 12월 31일 날짜로 보면, 이렇게 보면 예수금이 있었고, 그죠? 71,000 얼마가 있고, 여기에도 192,000원이 있고, 193,300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하면 어려운데 좀 어렵죠. 막 이런 것까지 하고.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쓸 게 뭐 있어? 매달 월세랑 이자랑 간주임대료 이것만 계속 복사해서 복부 타면 되잖아요. 복부 타고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 복부 타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처음에 좀 공부할 게 좀 있죠. 오늘 너무 많이 헤매가지고 죄송하네. 그래갖고 어쨌든 부가세 납부하고 나면은 장부 정리를 여기까지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복식장부 쓰시는 분들이고, 간편장부는 사실 처음에 매출액만 맞추고 나면 할 거 없죠. 오늘 뭔가 망한 것 같아. 하여튼 요거 제가
그래도 부가세 신고하시는 분들, 상가임대, 이거 하길 잘했네. 저 안 해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부동산 상가임대 사업은 좀 특이한 게 있네요. 그거 아까 무슨 그 간주임대료 때문에 있는 그 명세서 쓰는 거 이런 거 좀 어렵네요. 그거 다 정리됐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안분하는 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건 좀 나중에 진행되는 거 봐서 또 올려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 계셨으면 못할 뻔했어요. 저 카드 매출 입력하는데 오늘 윤드로이님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이거 말씀 안 해주셨으면 못할 뻔했어. 저 부가세 신고. 좀 이게 좀 그 메인 메뉴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신용카드에 넣어놔가지고 어떻게 찾아서 입력하라고.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 매출이 없는데 이런 게 좀 아쉬워. 진짜 일자 수정 누르니 기간 설정 되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잘했습니다.